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북구청이 오는 6월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 공사를 시작합니다. 현재 진입도로 개설과 분묘 이장 등 사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겨울철 헌혈 비수기를 맞아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부산에서 진행된 이색 헌혈 이벤트가 참여를 끌어올리며 현장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헌혈 현장에서 전해진 달콤한 감사의 마음, 두바이 쫀득 쿠키 기부의 주인공들을 만나봤습니다. 부산과 경남 두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통합 추진은 졸속이라며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을 목표로 통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북구청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구청 건물입니다. 30년 가까이 표류하던 신청사 건립이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진입도로가 모습을 드러내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덕천 생활체육공원 상징이던 암벽장이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공원은 폐쇄됐고 그 앞으로 폭 19m, 길이 106m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북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덕천 생활체육공원 일대 3만 제곱미터 부지에 구의회와 보건소, 공원을 포함한 행정문화 복합시설로 들어섭니다. 오는 3월 진입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행정 절차들을 마친 뒤 오는 6월에는 본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가 있으며 설계 경제성 검토를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되면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될 예정이고 공사 시공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시행합니다. 그것도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한 6월 말쯤 우리는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청은 3월까지 신청사 부지 분묘 유족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있는 분묘는 모두 210기. 이 중 170기가량은 연고를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유인분묘 같은 경우는 50기 정도 되는데 이미 한 90% 정도는 다 이장을 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다 보상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인분묘 같은 경우는 3월달 되면 최종적으로 공고가 끝나고 개장하고 나면은 한 5년간 화장해서 5년간 봉안을 합니다. 1977년 지어진 북구청사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유일한 구청사로 업무 공간이 부족하고 비가 새는 등 30년가량 신청사 건립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북구청 신청사는 오는 2029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겨울철 헌혈 비수기를 맞아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진행된 두쫀쿠 헌혈 이벤트가 참여를 끌어올리며 현장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혈액원 혈액 보관 냉장고입니다. 칸칸이 채워져야 할 혈액 대신 빈 공간이 먼저 눈에 띕니다. 겨울철 한파와 학생 방학이 겹치며 헌혈 참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혈액 보유량이 적정 기준을 밑도는 날도 잦습니다. 적정 보유일수는 5일분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동절기로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적정 보유일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혈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색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서면 헌혈의 집. 이른 아침부터 헌혈 참여자들이 몰렸습니다. 헌혈을 하면 두쫀쿠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평소 하루 평균 헌혈자는 60명 안팎, 이날은 70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23일 첫 번째 두쫀쿠 이벤트가 열린 날, 부산 지역 헌혈의 집 13곳에서 540명이 사전 예약했고 현장 참여까지 더해 모두 1,200명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29일 열린 두 번째 이벤트도 참여 열기는 이어졌습니다. 이날 헌혈의 집 예약자는 43명, 현장 참여까지 더해
헌혈자는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는데 두쫑코 준다는 문자를 오늘 좀 가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헌혈 참여가 뚜렷하게 늘면서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두쫑코 행사로 인해서 헌혈자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일평균이 60에서 70명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헌혈 비수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수급. 두쫑코 이벤트는 헌혈 참여의 문턱을 낮추며 시민들의 발걸음을 다시 헌혈의 집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헌혈 현장에서 주인공은 헌혈자였지만 그 곁에는 조용히 역할을 한 조연이 있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가 헌혈 현장에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박재한 기자가 기부의 주인공들을 만나봤습니다. 녹인 초콜릿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볶은 카다이프를 섞습니다. 차갑게 식혀 소를 만든 뒤 녹인 마시멜로를 입혀 하나씩 모양을 잡습니다. 요즘 줄을 서야 살 수 있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쿠키가 향한 곳은 매장이 아닌 헌혈 현장입니다. 지난 23일 헌혈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일명 두쫀쿠 증정 이벤트가 큰 호응을 얻자 지역 카페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나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1월 달이 헌혈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기사가 떴는데 이제 간호사분들께서 직접 발로 뛰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고 기부 의사가 있으신지 이제 문의를 하신 다음에 이제 어디서 여기 기부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혹시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면은 한번 좀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서구와 연제구의 카페들은 두쫀쿠 300개씩 모두 600개를 준비해 부산 혈액원에 전달했고 부산 진구의 한 업체는 2월 말까지 매주 100개의 쿠키를 꾸준히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재료 수급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저희도 사실은 힘들어요. 원활하지가 않고. 근데 그래도 또 좋은 일 할 때 또 한 번에 해보자 싶어가지고 저희 직원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좋아해 주셨고, 비록 두쫑쿠 때문에 헌혈을 참여를 하시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앞으로도 헌혈을 하고 나면 기분이 또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저는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분으로 가끔 생각나시면 헌혈 한 번 더 참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유행하는 디저트다 보니까 이거를 좀 홍보가 돼서 또 이제 한시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헌혈에 조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맛있게 드시고 부산 사람들 이제 헌혈 좀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행으로만 그칠 수 있었던 디저트는 기부와 생명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 소상공인들의 정성이 담긴 쿠키 한 조각은 겨울철 부족한 혈액을 채우는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 콘서트홀이 2025년 제11회 한국문화공간상 공연장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문화공간상은 문화공간 건축 발전에 기여한 우수시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29일 오후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시상합니다. 부산 콘서트홀은 지역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국비를 포함해 총 1,107억 원이 투입돼 조성됐으며 2,000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400석 규모의 챔버홀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기준이 이미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 만큼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대상도 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 통과 시 이르면 오는 5월부터 2자녀 가정의 비사업용 차량은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서구가 의료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의료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에 나섭니다. 서구는 지난 28일 부산대학교 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8년까지 국비 포함 모두 70억 원을 투입해 의료창업 지원 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입주기업 유치에 들어가고 부산대병원은 의료 연구 자원을 활용해 기술 자문과 임상 연계를 지원합니다.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부산 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는 졸속 추진이라며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2028년을 목표로 단계적 통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의 이번 행정통합 추진은 지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4년간의 한시적 재정 지원은 강력 지자체의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기간과 규모 면에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떡을 나눠주듯 한시적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정부 주도의 통합이 아니라 지역이 장기적 발전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 8대 2에 가깝다며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럴 경우 정부의 인센티브 4년간 20조 원이 아니라 매년 7조 7천억 원이 확보돼 재정 분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자치단체가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광역교통망 예타 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권한을 이양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통합 시기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주민투표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50% 이상 나올 경우 즉시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자치단체장 선출에 나서겠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성의 있는 자세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통합자치단체의 권한을 이양하느냐에 따라 경남, 부산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두 시도는 최근 울산광역시가 부산 경남 통합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달하고 공동특별 법안 마련을 위해 향후 8개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지역시민단체는 이번 발표가 과거 부울경 특별연합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현실성 낮은 자치권 확보를 통합 전제로 내세우기보다 실질적인 협력 사무부터 실행하라고 비판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던 80대 할머니를 상대로 소매치기를 벌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CCTV에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접근해 지갑을 훔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옵니다. 말을 건네며 시선을 끄는 순간 손은 할머니의 상의 주머니로 향합니다. 지갑이 빠져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였습니다. 지난 17일 수영구의 한 전통시장. 식재료를 사던 80대 할머니가 소매치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여성 A씨. 현금 10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시장 CCTV를 분석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노인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현금을 꺼내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시고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서 강인하게 친절을 베푼다든지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통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노인을 노린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없이 해외 직구로 들여온 과자를 판매한 세계 과자 할인점 12곳이 적발됐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과자와 진통제 등 7만 5천여 개, 시가 3억 원 상당을 해외 직구 물품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은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관세 등 8,300만 원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가 설 특별 공연을 합니다.
이번 공연은 설 연휴 첫날인 2월 14일 오후 8시 광안리 해변에서 복이 깃드는 설날을 주제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드론 2,500대가 동원돼 애군을 막는 장승과 까치, 복주머니 형상 등을 선보이고 당일 1회만 공연합니다. 29일 북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화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해 점심 식사를 나눴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새마을금고 봉사자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한편 지역 병원들의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협회는 지난 2024년부터 해마다 식사 나눔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부울경 행정통합을 추진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강서구 정가가 나선 건데요. 민주당 강서구 출마 예정자들은 부산시장에게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3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6월 지방선거 민주당 강서구 출마 예정자들과 강서발전 백인위원회는 행정통합을 위해 3월 주민투표, 6월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준비했던 부산이 지금은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보다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는 박형준 시장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20조 원의 정부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위해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과 호남의 통합과는 차원이 다른 폭발적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수도권 1급 중심에서 수도권과 동남권이 경쟁하는 양극 구도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특히 이들은 경남 동부권과 맞닿은 강서구가 통합의 핵심 지역이라는 설명입니다. 창원과 김해, 거제 소재 기업들이 강서구 국가산단과 연계되고 강서구의 해수부와 해사법원, H&M 등의 이전으로 통합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막강한 잠재력, 이런 것들이 부울경 통합을 통해서 그 핵심으로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강서구민들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울경 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러면서 박형준 시장에게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부울경 미래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남구 2기대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 건립 사업이 부산시 경관건축소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건물 높이와 가구 수는 줄었지만 난개발 우려를 제기해온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남구 2기대 해안 인근입니다.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던 곳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IS 동서가 추진하는 2기대 아파트 건립 사업을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8층 308가구 규모였습니다. 심의 결과 2개 동을 각각 3개 층씩 낮춰 25층 288가구로 조정했습니다. 건물 높이도 97m에서 88m로 낮췄습니다. 부산시는 경관 훼손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높이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심의에서 위원들께서 심의를 통해서 청소하고 조정을 한 사안인 거죠.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개발을 허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해안에 대한 개발 기준이 점점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양생태 보전 지역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역은 관리의 대상이 이제 개발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단계별로 우리들은 규정할 수밖에 없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절차는 남구청의 사업 승인, 부산시는 조건부 통과로 경관 훼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지만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이 또 다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개발과 보존의 경계에서 2기대 아파트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만덕센텀 고속화도로가 다음 달 개통됩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데요.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국내 최장 대심도 터널인 만덕 센텀 고속화도로가 다음 달 개통합니다. 부산을 동서로 가르지르는 약 10km의 지하 고속도로.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제송동까지 차량 통행 시간이 40분에서 10분대로 단축됩니다. 통행 요금도 확정됐습니다. 소형차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대는 2,500원, 그 외에는 1,600원이고 심야는 1,100원입니다.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 이용할 경우 200원 할인도 적용됩니다. 과금 방식은 무정차 징수 시스템인 스마트 톨링이 설치됐습니다. 광안대교와 마찬가지로 일반 차량은 도로 운영사의 누리집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지하 40m 아래 만들어진 왕복 4차선 도로인 만큼 안전 설비도 남다릅니다. CCTV만 175개, 긴급 전화는 96개에 달합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구간 단속 카메라도 설치됐습니다. 문제는 개통 이후 접속 구간 교통 흐름입니다. 센텀 쪽은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예상됩니다. 만덕 쪽도 남해고속도로 방면으로 나오는 차량과 지상 합류 차량이 엉켜 혼잡이 우려됩니다. 진입하는 차량이라든지 진출하는 차량들의 차선을 교통 체계를 조금 전환을 해서 이렇게 혼선이 없도록 계획은 다 세워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차량이 진출부로 나오게 되면 또 교통이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한편 제송동 방면 진입로변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의 구청 신청사와 대단지 아파트까지 들어서면 교통 혼잡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덕 센텀 간 고속화 도로는 오는 28일 준공되고 다음 달 9일 정식 개통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